자 봐라, 윤석열이 안철수 엑스파일을 만들어서 안철수를 협박한 거다. 이래서 검찰 공화국이 무서운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막 돌리고 있어요. 근데 입장마다 이제 다 다를 건데 실제로 지금 가장 가슴을 졸이는 사람들은 사실 따로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 나 진짜 줄 잘못 썼어. 아, 진짜 아우 혈압 올라 하는 사람. 저는 이 사람을 꼽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보시죠. 누군가요? 네. 사진 보여주시죠. 김어로 시작하시는 분. 아, 이분이 1순위군요. 네. 저도 한 분이 있습니다. 네. 저는 정말 김동연이라는 분. 김동연 전 총리. 아, 예. 경제부총리. 예. 네. 어저께 자. 이재명 당선이 운동화 끈 묶겠다 하셨죠. 네. 운동화 끈 묶었는데 단일화가 돼버렸어요. 단일화가 돼버렸어요. 사실은 이게 참 그런 게 말이죠. 기자들도요. 사회부 기자들은 좀 뭐라고 하나 우직하고 좀 미련한 면모가 있어요. 경제산업부 기자들은 좀 더 현실적이고 영리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정치부 기자들은 정치부 기자 나름대로 정치적이다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예. 그런 것처럼 이 관리들도 비슷한데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계산적이다 하는 얘기들이 많았었거든요. 아, 그렇죠. 예. 본인이 예. 그 소주성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왜 실패했는가? 자기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딛고 기회의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추사패를 던지면서 작년에 일찌감치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떡하니 많은 분들이 이제 그래서 얘기를 했던 게 김동연, 그다음에 감사원장 하셨던 분 누구죠? 최재형. 감사원장. 예. 우리 요렇게 댓글 끈 묶자마자 끊어짐. 이렇게 얘기를 댓글 했는데 달아주셨어요. 끈을 묶자마자 끊어졌다. 예, 저분이 바로 저렇게 절로 예. 넘어가시는 걸 보면서 저는 그럼 무슨 철학이 있는 건가? 그러면은 소주성의 정책을 훨씬 더 능가할 만한 그 민주당의 정책이 나왔나?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현금 살포 정책은 더 강하단 말이죠. 네? 뭐 그런 다른- 현금 살포 정책이 예. 더 강한 당과 합치면서 그런 후보와 합치면서 이분이 어떤 얘기를 내놨는지 저는 어떻게 보면은 실리에 굉장히 능한 어떤 한 후보의 움직임을 보면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안철수 후보한테 철학이 없다. 어떻게 윤석열과 같이 합당을 할 수 있느냐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 비판이 오르려면은요. 앞서서 김동연과 이재명의 이 단일화. 같은 잣대를 네. 들이댔어야죠. 네. 그런데 또 내밀하게 성향상으로는 저는 김동연 부총리 사실 어차피 문재인 정부에서의 부총리였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패, 네. 부동산 폭등 네. 이런 거에 대해서도 본인이 책임을 지고 맞아요. 그 책임을 외면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오히려 이제 모순적으로 그런 출마했던 것 자체가 모순적이었던 맞아요. 거고 오히려 나름대로 자기 그 어떤 대통령 후보로 지분을 가지고 그냥 본거지로 다시 들어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오늘 저 누구죠? 저 민주당에서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랑 합친 거를 싫은데 돈만 보고 돈 많은 남자한테 시시간격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정말 김동연 부총리가 정말 그런 격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분 계시죠. 저희가 뽑은 이건 제 픽으로 하나요? 네. 예, 이분입니다. 안 나오네요 사진이 아직. 네. 저는 솔직히 박근영. 예, 김영우라고. 저는 솔직히 박근영 씨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으면은 오히려 윤석열 후보한테 손해라고 생각해요. 저는 솔직히 박근영 씨가 어제- 이재명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어머 윤석열 후보한테는 굉장히 플러스네라고 생각했어요. 어제 아이고 저 마이크를 건드렸습니다. 네. 어제 정말 저희가 이 얘기하면서 예. 잘 됐네 그러면 잘 됐네 그런 분이 있었어요. 윤석열 큰 거 피했네라고 우리가 얘기했었잖아요. 막 아니 지지합니다라고 하면은 네. 아니 저기 지지 안 하셔도 되는데라고 그렇죠.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괜찮습니다. 지지하지 마세요라고 할 수는 없는데. 네, 다음에 받을게요. 막 이래야 되는데. 예. 지금 저래서 저분은 이제 특보단 고문으로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하면서 네. 특보단 고문으로 들어가셨거든요. 네. 잘 가셨습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잘 가셨습니다. 잘 가셨는데 이제 문제는 이쪽 유난 단일화가 되는 바람에
많이 이제 저런 분들이 가는 게 희석화가 되는 거죠. 아니 후보들끼리 합친 거를 저 밑에 사람들이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저는 또 황당할 사람이 하나 더 있는 것 있죠. 같아요. 예. 예. 김용민 그러니까 입 닫기로 한 입독. 지금 저희 순서가 정말 계속 나옵니다. 네. 이게 김용민 저 낙검수 출신 방송인이죠. 네. 제 양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건희 씨 후보자 아내 김건희 씨가 뭐 과거에 윤석열 후보한테 뭐 성상납을 했다.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어저께 이제 엄청 시끄러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죽을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저는 조용히 있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오늘 아침에 후보 단일화 발표가 있었어요. 네. 말을 하고 싶은데 입을 말을 닫는다고 못합니다. 했으니까. 예. 예. 그래서 아침에 지금 말 못하고 있는 게 역력한 흔적들을 보입니다. 그렇죠. 댓글만 달고 있더라고요. 저 사람이 정말 저런 발언은요. 저는 저 끝까지 좀 사법적인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는데 저분이 이제 지금 부부로 살고 있는 사람한테 말입니다. 네. 그 부인이 남편한테 성상납을 했다. 이런 모욕적인 언사를 한 사람은 저는 이번 대통령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저는 저 사람은 저 사법 처리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 저거 있잖아요. 저게 절대 자기가 잘못해서 조용히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본인이 옛날 노원에서 이제 민주당 후보로 나왔다가 네. 그때도 일종의 이제 맞아요. 저기 성과 관련된 네. 여성 비하적인 그리고 노골적인 성적 묘사인 그런 그런 말을 한 과거의 발언들 때문에 예. 저희가 그것도 나왔는데 그것도 뭐 그거예요. 불륜과 관련된 꼭 자기 부인과만 뭐 성관계 할 필요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때문에 네. 문제가 됐어요. 저 사람들은 무슨 뭐 뇌 기능에 진짜 문제가 있나? 무슨 호르몬의 체계에 문제가 있나? 아니 이제 네? 그 공적 발언과 사적 네. 발언을 그걸 못 하는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됐냐면 너 사퇴하라. 에? 김용민 YTN 사장 꿈꾸던데 나무십자가님 이거 진짜 맞습니까? 에이, 말이 안 되죠. 아유. 그래서 예. 사퇴를 하라고 했는데 와, 저희 사퇴를 안 10,000명 했어요. 넘었습니다. 여러분 아유. 박수 한번 쳐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이거 제가 발언하고 있을 때 10,000명이 넘었군요. 네. 감사합니다. 농담이고요. 예. 그래서 물러나라고 했는데 제 말은 제가 뭐냐면 절대 저게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전술적 선택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때 당시에 김용민 너 때문에 우리 선거 말아먹었으니까 이번에 너 조용히 있어 라고 하니까 저렇게 하는 거지 절대 그 말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본인이 조용히 있겠다고 했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데 네. 다른 분들 댓글 다른 분들 네. 다른 자기 페이스북에 못 올리고 다른 사람 댓글 달더라고요. 댓글 전혀 이제 뭐 잘못했고 이런 게 아니에요. 두 그다음에- 번째 지어 대선까지 무건 그래 네. 잘 됐어요. 네. 네. 그 다음에 또 오늘 그 누구냐 또 있습니까? 누구 변호사지? 박지훈 박지훈 변호사. 예. 박지훈 변호사 여러분들 아마 TV조선에서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저 박지훈 씨가 TV조선 나왔나요? 저 박지훈 씨가 말이죠. 처음에는 종편에 많이 굉장히 출연을 하고 싶어하고 제가 하는 프로에도 출연을 많이 했었어요. 그랬습니까? 그러다가 네. 그때 이제 박근혜 정부 때였거든요. 네. 그때는 굉장히 정치적인 색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네.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네. 갑자기 정치색을 노고라 하더니 한마디로 굉장히 잘 나가더라고요. 예, 네. MBC 저기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도 맡고 네. 그렇게 하면서 저분들이 저게 이제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적이죠. 거짓말 좀 해도 네. 지금 우리가 지금 거짓말 얘기를 했잖아요. 예. 거짓말 좀 해도 일 잘하면 돼.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해라. 이 네. 얘기인데 예. 저 방송을 이제 저도 봤어요. 예. 저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네. 이동영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네. 그 오른쪽이 지금 보시기에 화면상 보시기에 오른쪽이 박지훈 변호사고 이제 왼쪽이 이동영이로 이제 저기도 유튜브를 하면서 뭐 YTN 라디오 어떻게 본다면은 김어준과 비슷한 색깔인데 영향력 면에서는 김어준이 더 세겠죠. 어쨌든 본인들 뭐 경쟁자로 여기는 여전히 모르는데 저렇게 개인 유튜브를 하면서 네. 저 사람도 YTN에서도 라디오를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저건 이제 유튜브로 보이는데 유튜브에서 뭘 했냐면 전날 더 레프트라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네. 더 레프트라고. 김건희 씨 포스터 만들어서 돌리고 이랬다는 예, 얘기죠. 그러면서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의 후보 시절에
그분이 만들어준 각종 이제 지난 5년 전 대선 때 네. 너무너무 고마움을 표시하고 했던 분인데 지금 친문 지지 세력들 중에 상당수가 그 드래프트라고 하는 분을 포함해서 많은 부분들이 열이 이낙연 연이 대신 열이라고 해서 윤석열 후보 지지로 전략적으로 네.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섰거든요. 아, 한호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전날 뭘 하고 있었냐면 저게 어제 같은데 드래프트 도대체 누군지 제보가 오고 있다. 아 이제 대충 누군지 알 것 같다. 몇 살 남자네. 저희가 제보가 다 옵니다. 협박하는 거네. 드래프트 지금까지 드래프트의 예. 실제 드래프트가 누군지 네. 아무도 몰라요. 예. 그런데 드래프트가 윤석열 후보 지지로 돌아서면서 네. 인터넷 공간에서 상당히 인기를 화제가 많이 되는 얻었죠. 짤들을 예. 당장 이번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아침에 단일화되고 나니까 바로 혹시 준비되어 있습니까? 저런 포스트를 만들어냅니다. 진짜 빨리 잘 만들더라고요. 엄청 빨리 잘 예, 만듭니다. 예. 열이수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예, 열이수. 열이수. 그러니까 저기 서울시에서 아리수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아리수가 있으면 아리수를 그러니까 안철수의 숫자와 윤석열의 열을 합쳐서 네. 저가 열이수. 국민통합 갈증 해소 열이수. 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본다면 이게 네. 프로파간다 능력이 아주 뛰어난 분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나의 현상을 네. 선거 때 한 장면으로 만들어내는데 네. 탁월한 효과가 있고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감사 인사까지 했던 분이잖아요. 네. 그런데 저 사람들이 뭘 했냐면은 누군지 다 알았어요. 이제 그동안 레프트가 누군지 몰랐는데 제보들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또 레프트 입장에서는 위축이 될 수밖에 그쵸. 없죠. 저 협박이에요. 예. 근데 협박 저걸 하고 있었어요. 저렇게 협박하던 와중에 이제 저 거짓말 얘기 나오니까 예. 어떻게 그러니까 사전 투표 많이 끌고 가야 된다 그 얘기를 예. 하다가 약간 거짓말해도 일 잘하는 게 무식한 거보다 좋지 않냐? 그럼 먹힌다. 이렇게 네. 얘기해서 투표장에 데리고 가자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얘기죠. 한 거예요. 네. 근데 저게 과연 그럼 이재명을 도와주는 걸까요? 자, 거짓말을 해도 일 잘하면 된다.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지도자, 그리고 어느 나라 국민이나 거짓말하고 말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누가 뽑으려고 하겠어요. 물론 지금 저 좌파의 많은 분들은 거짓말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적극 지지자가 아닌 사람들을 투표장으로 끌고 가는 동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아는 거야. 이재명의 거짓말이 굉장히 핸디캡이다라는 거를 자기네끼리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실드 친다 실드를 치다 안 되니까 그러니까 실드를 치다 안 되니까 저걸로 거짓말 좀 하면 어때? 예. 일만 잘하면 됐지. 예. 근데 저는 또 놀라운 거짓말이 지금 또 나오고 있는 또 게 뭔가요?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어쨌거나 단일화라고 하는 거는 선거에서 있어서 굉장히 파괴력이 있는 행위잖아요. 특히 뭐 김동연 후보는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 뭐 별 상관이 없지만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꽤 나오는 후보인데 지금 박빙의 선거에서 안철수 같은 후보를 누가 데려갔냐.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그렇게 데려가려고 막 마음 먹고 연정을 하지 않는 동 갑자기 민주당도 다 바꾼 거 아니에요. 안철수 하나를 영입하기 위해서 모든 체계를 바꾼 건데 이게 그냥 어젯밤만에 확 돼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뒤통수를 맞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자 봐라 윤석열이 안철수 엑스파일을 만들어서 안철수를 협박한 거다. 이래서 검찰 공화국이 무서운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막 돌리고 있어요. 예, 아마 제가 볼 때는 내일이나 모레쯤이면 김어준에 나올 거라고. 전 내일 김어준에 나올 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줄리를 저기 네. 이제 안철수 X 파일 문건 결국 윤석열에 단일화 당한다 저거군요. 예. 그러니까 보세요. 단일화 당한다. 단일화 당한다. X파일 문건 결국 윤석열에 단일화 당한다. 왼쪽 하단. 단일화 당한다. 저게 지들이 맨날 저런 식으로 작업을 하니까 저 보수도 저렇게 작업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안철수 X파일 문건 결국 윤석열에 단일화 당하다. 저게 전형적인 저자들이 공작을 하는 수법인 거잖아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이런 얘기를 많이 돌리고 있어요. 국민의힘에서 못 만나면 저 사람 위로 좀 올려주세요. 올려주시고 국민의힘에서 못 만난다고 하면 그렇게 해주세요. 그 X파일
네. 그러고 보니까 네. 윤석열 엑스파일이 네. 한참 있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뭐 예. 계속 뭐 온갖 줄리 논란 나오고 했던 그렇죠. 건데 예. 그러니까 결국 저거 없으면 아무도 못하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엑스파일, 네. 협박 네. 이가 없으면 정말 사람이 움직이는 데는 분명히 파일을 갖고 협박을 하기 때문에 움직일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네. 엑스파일이 네. 그 저기 미국 드라마잖아요. 네. 그 멀더 요원가 멀더와 스칼리 요원 스컬리. 나오는 멀더? 스칼리 그 UFO 네. 황당무계 한 얘기들 비밀 문건이거든요. 네. 그냥 저걸 있는 것처럼 믿으시는 분들은 그렇죠.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아니 엑스파일이 없는데 어떻게 단일화가 됐다는 거죠? 멀더? 멀더 이런 거지. 아니 협박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단일화가 된다는 거죠? 멀더? 스칼리 요원 정말 그렇게 믿는가요? 그러니까 진짜 이를테면은 이 사람들은 정권 교체를 국민들이 바라고 있고 그래서 정권 교체의 그런 뭐 일종의 뭐 소명 의식을 느끼는 사람들끼리 합칠 수 있다라고 하는 네. 기본 전제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네. 안철수가 협박을 받았을 거야. 윤석열이 협박을 했을 거야. 혹은 자기네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아 그러면은 일반 국민들한테 이 그림을 어떻게 설명하지? 아 됐네. 안철수 협박당했다. 이렇게 몰아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예. 본인들이 네. 안철수 후보를 영입하기 위해서 엑스파일을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서 갖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건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면 영입이고 네. 단일화 훌륭한 단일화고 정치 그쵸. 선택이고 위대한 승리고 저거 야합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참 답답합니다. 예. 예. 김 선배, 우리 개표 방송 어떻게 하죠? 내가 조선일보에 온 지 37년이 됐다.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느냐? 독자들 무서운 줄 알고 정론 직필하고 찌라시같이 헛소리하는 애들 다 제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 정치평론은 내가 최고라는 거. 근데 저희는 신문사라서 개표 방송이 좀 그렇지 않나요? 유튜브는 다 무너졌냐? TV는 아무거나 보셔도 됩니다. 그러나 유튜브는 조선일보. 눈물 난다 눈물이 나. 제가 연구인이 대상입니까?